변명했다가 형량업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대만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1심에서 이 50대 가해자 음주운전자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구형이 6년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선고는 8년이 나왔습니다. 구형보다 선고가 높은 좀 이례적인 사건이죠. 우선은 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인데요. 강남구에서 한밤중에 횡단보도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대만인 유학생이 건너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이 유학생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고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학생이 이제 그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살아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숨지면서 대만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이어질 정도로 좀 충격적으로 사건이 알려졌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9%였습니다. 면허 취소에는 조금 모자른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 당시 이 피고인이 말이죠. 재판부에 진술했던 선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본인도 본인이 호소할 바가 있긴 했겠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사고를 낸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음주운전도 확인이 됐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그 당시에 왼쪽에 착용했던 렌즈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으로 시야가 어둡기 때문에 당황해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이 점을 좀 참작해달라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님, 뭐 수술 후유증으로 잘 안 보였다. 또 렌즈가 뭐 돌아갔다 사고 순간. 그러면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음주까지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변론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른쪽 눈 수술 후유증도 있고 렌즈도 좀 돌아가고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럼 운전을 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엔 형이 더 가중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재판부도 시력이 좋지 않으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음주 상태로 운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양형위에서 밝혔고요. 거기에다가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해서 젊은 나이 피해자 갑자기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하면서 검찰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징역 8년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8년이 뭔 중형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만큼 좀 화가 나신 거겠죠. 자, 교수님, 이 대만 유학생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사법당국이 처음부터 엄벌을 했더라면 이 가해자를 그러면 우리 딸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지방경찰청 단위로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생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면허증 이걸 다시 취득해달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예. 네,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보면 통상 결론은 뭐냐면 음주운전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늘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2012년 3월에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7년 4월에 약식 명령으로 해서 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기를 보게 되니까 2012년 3월에서 2017년 4월까지 5년 그리고 2020년 11월 이 사건이 발생된 거 3년 반이에요. 더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번에 신호 위반, 음주운전, 뭐 제한 속도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저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좀 강하게 처벌해야 돼요. 진작에. 네, 진작에. 그랬었으면 이런 희생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선처를 뭐 해달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오히려 더 뭐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먼저 설명드려야 될 건 대부분 이제 구형보다 선고형이 좀 약하죠. 원래 검찰이 구형을 더 높게 그러니까요.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재판부는 거기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형량보다 훨씬 높게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별로 그러지 않을 뿐인데
사실 재판부는 이번에 징역 8년도 약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면 구형 6년을 상회해서 8년보다 훨씬 더 중한형을 선고해야 되지만 일단 본인이 전부 다 이제 자백을 하고 그리고 피해복을 위해서 물론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노력하고 했던 점들을 참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조차 없었다면 이 징역 8년보다 더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자, 근데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 고인의 부모님, 대만에 계신 이 부모님들은 합의 시도에도 합의도 받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되게 격앙돼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판부도 선고를 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가만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고를 마치고 숨진 피해자의 친구 박모 씨는 8년을 선고한 게 구형보다 높기는 하지만 친구를 잃은 것인데 친구의 삶을 잃었는데 이 8년, 징역 8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친구 역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정말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이런 음주운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만 보면 야, 이거는 너무 일방적입니다. 엄벌해야 된다. 절대 살인 미수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누가 하는 걸까요? 서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뭐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그냥 순간적인 어떤 실수를 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뭐 당연하죠. 운전을 하면서 사람 죽이려고 운전대 잡는 그러겠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음주운전과 연관돼 가지고는 이러한 것이 엄청난 결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만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가정을 갖다 파괴를 해버리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하면 막 다 흥분해가지고 막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 보도를 보시는 상황에서 엄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음주운전 말이죠. 살인 미수다. 정말 살인 행위다. 정말 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